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간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불과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죠. 블랙 먼데이를 경험하면서 이번 연말은 기대할 게 없는 것인가? 이제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3거래일 연속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사이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를 따져보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FDA에서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를 승인을 했고요. 지난 밤사이에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양한 그 실험 결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시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몇 가지 종목별로는 크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자세한 마감 분위기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이브인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고요. 주식시장 역시도 하루 쉬어갑니다. 그래서 23일인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 마감 직전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3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안에서 일부 은행주들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과 같은 빅테크주들이 받쳐주면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해졌던 몇 가지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FDA가 어제는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요. 오늘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죠.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코로나19 변이보다 입원 확률이 조금 낮다라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투심을 지탱해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두고는 로이트 홀드의 한 전략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랠리는 지난주 과도한 매도에 따른 반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랠리가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는 언제라도 시장이 다시 떨어질까 봐 눈치를 조금씩 보던 투자자들이 시장이 안 떨어지는구나 하고 안도를 하면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랠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산타 랠리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더 강하게 살아나고 있죠. 이 산타 랠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 역시도 오늘 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이렇게 3일째 반가운 랠리 흐름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 밖에도 오늘 전해진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 지수, 그리고 내일 연휴 관계로 하루 앞당겨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는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료들 속에서 오늘 섹터별 등락 현황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10개 업종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페이스북의 강세가 이끌어가고 있고요. 임의소비재, 테슬라가 오늘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소비재가 1.3%의 강세로 또 지수 상승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업과 자재가 1%대의 강세로 이 시장 흐름을 받쳐주고요. 조금 아쉬운 섹터로는 부동산을 꼽아봐야겠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역시도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 0.3%대의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맵을 열어서 오늘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하루가 맞기는 한데요. 종목별로 어떻게 분위기가 나뉘고 있는지 거래 마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5 보고 오시죠.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핀비즈 맵을 보면서 오늘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나타나는 하루이죠. 이 우측에 좀 잔잔하게 빠지고 있는 부동산 섹터를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번 주 호실적, 거기다가 견조한 가이던스까지 공개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현재 4.5%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와 AMD 역시 1%대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5.5% 또 이렇게 홀로 환한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머스크 CEO의 지분 매각이 완료되어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5.5%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이제는 1,065달러 수준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게 모르게 또 이번 주 무서운 기세로 올라왔던 테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되겠는데요. 카니발과 같은 종목들이 월요일부터 15%의 급등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힐튼 월드와이드 역시 오늘까지 9% 가까운 랠리를 이어왔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은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트럭 회사인 니콜라의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콜라에서 올린 트윗 하나에 주가가 이렇게나 오늘 날아갑니다. 첫 고객 인도를 마쳤고 조만간 더 많은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트윗을 올려주면서 니콜라의 주가는 18%의 급등으로 오늘 거래를 마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징둥닷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텐센트가 자사가 보유한 징둥닷컴 주식에 대한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유 주식 가운데 160억 달러 이상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그러고요. 배당을 지급한 이후에는 징둥닷컴에 대한 지분율이 기존 17%에서 2.3%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징둥닷컴의 주가는 7% 급락한 채 오늘장 거래를 마치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스베이거스 샌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좀 부각이 됐던 테마로는 마카오에 노출되어 있는 카지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본토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 호텔 투숙률이 7에서 80%대까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주가가 4.24% 급등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윈 리조트 역시 같은 이유로 급 반등세를 보인 채 거래를 마칩니다. 그 다음으로 크록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주얼 신반 브랜드인 헤이 듀드를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총 25억 달러 규모의 인수이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올 한 해 참 잘 갔다가 또 잘 버텨줬던 크록스의 주가는 11%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바백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의 백신을 2회 접종하게 될 경우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전해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주가 3.3% 급락으로 오늘 거래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승세를 시연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유가에 대한 수요도 원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적어도 지나갔다. 이제는 통제 가능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6% 가까운 반등이고요. 74달러 수준까지 바짝 다가선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5만 달러 수준을 회복해줬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긍정적인 투심이 좀 유입됐다라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는 3.7% 급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5만 1,000달러 수준까지도 바짝 다가서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오늘 270포인트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36,000포인트 선을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 다우지수가 되겠고요. S&P 500 지수도 0.8% 상승,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운 반등으로 15,600포인트 선까지 돌파한 채 오늘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애프터마켓을 진행하고 있죠. 자, 오늘도 전채린 앵커 도와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디 갔나 1조 달러. ETF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1조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바로 ETF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ETF 가운데서도 어떤 ETF로 도대체 많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ETF로 유입된 금액만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1조 달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데 큰 건 알겠는데 도대체 감이 안 오죠.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ETF로 유입된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ETF에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TF에 이만큼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 CFRA에서는 작년 5,040억 달러에 이어서 ETF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ETF가 진짜 뭐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ETF로 투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상 최대 규모의 ETF 자금 중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샀을까?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자, 일단 한마디로 이 ETF 시장, 올해의 ETF 시장을 정리하면 투자자들은 시장에 머무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자, ETF 가운데 가장 많은 순유입을 기록한 ETF가 바로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탈 마켓 ETF입니다. 티커로는 VTI를 쓰고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을 하나의 ETF에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다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VTI에 투자한 자금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남아있으려고 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기에는 너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머무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평가가 맞아떨어지는 게 이 VTI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산 ETF들을 살펴보니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죠. 뭐 VOO, SPY, 그리고 IVV 이렇게 다양한 ETF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2위, 3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ETF가 2, 3, 4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사실 이 세 개의 ETF로 유입된 자금을 총 합쳐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ETF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핵심 투자처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바로 S&P 500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그 투자 자금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투자자들은 S&P 500 지수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주식시장에 또 많이 투자를 했고 S&P 500 지수 추종 ETF에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서학개미들은 또 기술주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술주 투자 비중이 얼마나 높았는지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는 올해는 기술주 투자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S&P 500 지수에 대한 투자가 기술주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더 활발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있고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가 바로 QQQ죠. 이 QQQ는 이번에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주에 투자하는 비중이 적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바로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치주를 모아놓은 ETF가 바로 VTV인데 이 VTV가 QQQ 바로 다음인 7위를 차지했고요. 이 ETF에는 대부분 금융주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별 종목도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자, 이것처럼 금융주, 버크셔 해서웨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올해 수익률이 좋았고 성과가 좋았던 그런 ETF들과 그리고 그런 섹터들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성장주 일변도였던 이 투자 형태가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가치주 쪽으로도 많이 확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ETF 자금 규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너무하는 아이입니다. 해도 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너무합니다. 계속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오늘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역시도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경제 지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PCE 지수는 CPI와는 달리 사람들의 지갑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이 나가는지 그 더 많은 지출 항목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물가를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PCE는 전년 동월 대비 5.7%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적었지만 이미 높게 나왔던 전달과 비교했을 때에도 0.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 1982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급등했는지 항목별로 나눠서 봤더니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주범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4%나 급등을 했고요. 또 식품 가격 역시도 같은 기간 5.6%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항목은 원래 변동성이 큰 항목들이죠. 원래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번 PCE 가격 지수는 높았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1년 전보다 4.7% 상승을 기록했고요. 또 전월과 비교하더라도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준은 내년 PCE 인플레이션이 2.6% 정도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물가 상승폭은 커지고 있고 공급난과 임금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2%대 인플레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E 물가 지표가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외에도 다른 경제 지표들도 있었을 텐데 그 지표들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원래 금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 지표가 내일이 연휴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서 공개가 됐습니다.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지난주 20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보다 1,000건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안정세는 주간 지표를 통해서 꾸준히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PCE 가격지수랑 같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은 이렇게 안정세를 찾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인 거죠. 연준이 긴축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근거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연준의 긴축 행보는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월가에서는 테이퍼링이 마무리된 직후 내년 2분기 중으로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또 내년 연초가 된다면 이 금리와 관련된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속적인 또 불확실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지표들 나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소식인데요. 악재 맞아라는 키워드를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유명 샌들 기업인 크록스가 이날 급락을 했는데 크록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린스타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뭐 편하기도 하고 요즘엔 예쁘기도 하고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돈을 잘 벌기도 하고 네. 그런 공급난에도 대처를 잘했고. 네. 뭐 실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됐고 자 그런데 이날 어떤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소식이었냐면 크록스가 경쟁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내놨어요. 헤이두드라고 하는 신발을 만드는 비상장 기업인데요. 이 소식이 있고 나서 크록스의 주가가 장중한 때 거의 17%나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10% 정도 좀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자, 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락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의아한 분위기예요.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법칙은 아니지만 합병 소식이 있으면 원래 인수기업은 주가가 하락하고 피인수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이번에 피인수기업인 헤이두드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 뭐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고 인수기업인 크록스만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 인수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크록스가 과연 장중 뭐 17%나 빠질 정도의 이게 그런 내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지? 라고 시장도 많이 의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일단 그 이번 인수의 개요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보면은 이번에 크록스가 헤이두드를 얼마에 인수하기로 했는지 보니까 2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억 5천만 달러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크록스 주식으로 지불한다는 계획인데요. 근데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던 이 20억 5천만 달러가 문제인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억 5천만 달러를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사실 대출받아서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하락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시장에서도 인수 소식과 함께 너무 크게 빠지니까 그럼 이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혹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를 하겠다는 헤이두드는 또 어떤 기업인지 혹시 이 기업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2008년에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기업이고 저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키워드가 미친 착화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함. 편안함이더라고요. 그만큼 네. 뭐 나쁜 기업 같지는 않고 오히려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나쁜 기업을 인수할 리는 없죠. 그쵸. 좋은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긴 한데 이번에 그 크록스에서 발표한 바를 보니까 이번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들은 강력한 현금 흐름과 높은 영업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헤이두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큰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득이 되면 득이 될지 실이 될 만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크록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내용이 크록스 브랜드와 별개의 브랜드로 헤이두드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굳이 뭐 합치거나 이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딱히 악재인가 싶은 일이 발생했는데 주가가 급락했다. 그렇다면 뭐 좋은 기업이라면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크록스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크록스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악재가 발생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주가가 급락했다. 오히려 뭐 크록스에게는 좋은 뭐 매수의 시점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무적이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총 3가지의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지금 애프터마켓을 진행해 봤습니다. 전체리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